방금 보신 것처럼 미국, 유럽 증시 못지않게 우리 금융시장도 어제 하루 그야말로 패닉, 대혼돈을 겪었습니다. 코스피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무려 7% 넘게 떨어지면서 600선이 무너졌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시가총액 5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공포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장 초반부터 일단 팔고 보자는 매도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 투매 현상이 더 심했습니다. 일시적 거래 중단 조치,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7%가 넘는 급락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외환 시장이었습니다. 유학생 자녀 둔 가정이나 또 외국에 물건값 줘야 하는 수입업체들, 환율 변동을 긴장하며 지켜보셨을 겁니다. 거래 시작부터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을 수직 돌파하더니 1,215원 30전에 마감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락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포치, 한국식으로 이 한자를 읽으면 파7, 그러니까 1달러당 7위안의 벽이 깨졌다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중국은 인민은행이 달러당 환율을 직접 고시하죠. 어제 6.92위안으로 고시하자 시장에서 환율이 수직 상승하더니 11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바꿔 말해서 위안화 가치는 1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화가 위안화 움직임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만큼 위안화 급락은 우리 외환 시장의 결정타였습니다. 在面临着这个比较复杂的外部形势这个不确定性这种情况下呢，我们就 그렇다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왜 이렇게 곤두박질 친 걸까요? 한동안 잠잠했던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부은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다음 달 1일 이렇게 시점까지 콕 박아서 중국 3,000개 품목에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며 다시 공세에 나섰습니다. So now it's time that we change things around. If they don't want to trade with us anymore, that would be fine with me. We'd save a lot of money. 이런 와중에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대폭 내려 환율을 고시하자 당장 이를 두고 미국에 대한 정면 대응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조금 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미중이 관세 전쟁에 이어서 사실상 환율 전쟁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이유는 또 뭘까요? 환율이 곧 수출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사실 각 나라 입장에서는 딱 수출만 놓고 본다면 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 그러니까 환율 상승은 오히려 호재일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이 1달러어치를 팔아도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기업의 수익성이나 상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중국은 미국이 달러를 마구잡이로 찍어내 달러 가치를 끌어내렸다고 서로 공격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이거는 일본, 이른바 이 아베노믹스의 숨은 전략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엔화 가치를 최대한 떨어뜨려서 수출 기업을 도와 경제를 지탱했던 아베 정부. 최근에 엔화 급등이 오히려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과 중국, 미국의 움직임까지 여러 변수를 만난 우리 금융시장.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반도체 부진에 수출, 투자, 소비 등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며 당분간은 불확실성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사안에서 촉발된 상황인 만큼 국내 경제와 증시에 미칠 악영향이 언제까지 갈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최악의 경우엔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금리를 추가로 내리지 않겠냐. 금융권 안팎에서는 한국은행이 오는 10월이나 11월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